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주식 이야기, 그죠. 이 일부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건, 그죠. 이 관세, 이 부분이 뭐, 어쨌든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 관세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어떤 대공황.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바로 안 나타난댔죠. 사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 시차를 두고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시간차 공격.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나 이런 것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겠죠. 근데 트럼프는 빨리 내리라고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 어쨌든 우리가, 물가를, 관세를 이해를 할 때는 시간차 공격으로 다가온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죠? 오빠 법안. 그죠? OBBB. 뭐, 미국을 어쩌고 막 열심히 떠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은, 그죠? 한 4.5조 달러 정도의 감세 법안이에요. 감세 법안.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줄어든 만큼 뭔가 보충을 해야 돼요. 그것을 관세를 때려가지고 그 관세로 보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러면 이 OBBB, 이 법안, 이거는 뭐냐? 그럼 이걸 이해하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은, 그죠? 법인세 35%를 21%로 깎아준대요. 21%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인세 24%를 25로 상향 조정한다죠. 똑같은, 그죠? 어떤 비슷한 시기에. 한쪽에서는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깎아줘.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어, 올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할 때, 그죠?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 막 쫓아갔죠. 쫓아가서 관세 협상하는데 막 지원 사격을 막 하고 했어.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지금 저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하는데 옆에 가서 막 거들어주러 갔는데 그 거들어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규모 투자를 해라 하니까 그러면 국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하는데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아이고 너가 거들어주니까 고맙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속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공장 짓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크크크 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상은 그럴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4%를 법인세를 25% 올려 또 상법 개정이다 뭐다 해가 막 뭔가를 압박을 가해. 근데 미국에다 가만히 공장을 짓으면 한국한테 정부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고 미국한테 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일단은 트럼프가 그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를 해주겠다.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트럼프도 그래요. R&D 비용은 전액 공제를 해주겠대. R&D 비용도 전액 공제를 해준다고? 이것도 매력적인데. 그런데 트럼프가 또 그래요.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 10% 추가 세액 공제 해줄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죠 용인이다 어디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 나가 막 데모하고 물러가라 하고 공업 용수를 제공을 하네 못하네 난리도 아니죠. 완전 그 마녀 사냥하듯이 막 쫓겨나기 바쁜데.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인세 깎아준다. R&D 비용 전액 공제해주겠다. 미국의 공장 그죠 지으면 10% 추가 세액 공제해줄게. 그런데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35%까지 세액 공제 추가로 해줄게. 어때?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JD 벤스의 생각인지 트럼프의 생각인지 어쨌는지 미국을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다 짓는 게 유리한지, 한국에다 짓는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유리한지. 국뽕, 그죠? 국뽕. 무조건 예국심. 이거 갖고는 이제는 끝났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어. 그죠? 그러면 기업은 떠나. 근데 어찌 보면 판이 깔려서, 관세라는 이유 때문에 판이 깔리고, 국가에서 지금은 똥줄이 땡기니까, 그죠? 착각을 하는 거. 이게 뭔가 어찌 보면요, 막 대기업들이 확 나서가지고 국가와 서로 뭉쳐가지고 관세 협상의 위기를 똘똘 뭉쳐서 헤쳐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계산 셈법을 해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죠? 여기에서 국부 유출이 아니고, 어찌 보면 여기에서 국가에서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미국 가가지고 이따만한 공장을 지어놓고 이런 상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와 있지 않는 회사는, 그죠?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다 떠나. 계속 이 회사, 저 회사 다 떠나. 떠난 회사들은 미국에서, 그죠? 이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어떻게 돼요? 초토화 되겠죠. 끝장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없는데, 새롭게 짓는 회사들은 점점 미국으로 어디로 다 떠나버려. 국내에는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고, 회사도 없고. 그럼 당연히 내수 경기는 초토화되고. 근데 국가는 묵고 살만해. 왜? 미국에 가 돈 벌어온 그 회사들이 계속 세금은 내. 국가는 적당히 버텨. 국민은 가난해지는 거죠. 러스트 벨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은 JD 벤츠가 되는 거죠.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한을 안고, 가난하고 힘들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떠나서 성공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오겠죠. 애플이 가난해요. 어때요? 성공이죠. 성공신화죠. 근데 애플이 공장은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죠. 애플은 부자지만 애플의 공장은 중국에 있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삼성은 부자지만 삼성 공장은 다 미국에 있어. 이제는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 있듯이, 중국인이 있듯이. 그런 세상을 준비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이 관세란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관세는 그죠. 시간차 공격이다. 바로 나타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거시기하다. 거기에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천천히, 느리게. 그러면 또, 그죠. 국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문제.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죠. 좀 정치 이념이 걸려 있으니까 또 막, 어떻게, 그죠. 말이 오가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죠. 땅 해가 법안이라고, 그죠. 막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것도 뭐 책실 두고 당장 우리 주식쟁이들은 무슨,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검투세, 그죠? 검투세 막 어쩌든지 막 뜯어말려 검투세를 막았어. 그러면 검투세 대신 정권거래세를 올리겠다. 뭐 요까지는 조금 양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맨날 단타 치는 거 아니니까. 난 매매 잘 안 하니까 막 그렇게 피해는 없을 수도 있어. 맨날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절단 난 거죠. 그죠? 맨날 당구 치러 가면 친구들하고 모여가 맨날 당구장에 만나가 4개 당구 치면, 그죠? 한 10시간 치고 나중에 보면 돈은 당구장 주인이 다 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24년도에
우리 주식 총 거래세가 한 4조 4천억, 5천억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개인들 비중이 한 75%가 정도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진 80% 정도 개인들이 차지해요. 거래세 내는 비중을 보면 코스닥은 한 80%가 개인들이. 왜? 개인들은 코스닥 좋아하죠. 거기서 늘 단타 치고 있어. 그러니까 코스닥은 한 80%를 차지해요. 어쨌거나 거래소도 전체 합치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한 75%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래세를 많이 내. 근데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요. 이 거래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한 5년 동안 한 11조 5천억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엄청난 세수 효과가 있다. 이거 멋진 아이디어 아니냐. 주식시장에다 돈 걷어내자. 어차피 쟤네들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상을 해도 그냥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코스피는 지금 이제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 올리자. 그럼 한 5년 동안 11조를 세수를 거둬들 수 있다. 와, 대박.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개인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에이, 몰라. 쟤네들 몰라. 그냥 슬슬쩍 올리면 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냅다 올렸겠죠. 그리고 또 뭐죠? 배당,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 이게 제일 민감하죠. 이거 절단 나는 거예요. 그죠? 50억,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거죠. 가면 연말 되면 무조건 폭락해.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법이에요. 그죠? 단속 나오면 피하면 돼요. 내가 뭐 불법 오락실을 막 하고 있어. 불법 오락실을 하는데 어때요? 경찰 단속 나올 때만 샷다 내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려. 문제 없어. 대주주 요건을, 그죠? 지속법이 아니야. 대주주 요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50억치 막 주식 갖고 있다가 연말 딱 되면 12월 달에 딱 기준일 되면 12월 말에 낼름 팔아버리면 어때요? 그 50억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대상이 아니요. 그러고 또 1월 달 되면 또 사버리면 돼. 단속 나온 그 시기만 딱 피해버리면 되죠. 이게 무슨 법이야? 멍청한 법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50억이 있어. 근데 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돼. 근데 주가가 오르면 계속 팔아야 돼. 오르는 족족이 50억을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주식이 못 오르는 거야. 계속 매물이 기 나오니까. 근데 연말 되면,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은 또 누가 사러 들어와? 사러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또 상식적으로 보면 12월 말까지 가만 가서 계속 매물이 나와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하러 급하게 사? 얼마나 멍청해요. 상식적으로 받아하고, 과거에도 증명이 됐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죠? 계속 검증이 된 거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진성준 의원, 그러죠. 만약에 양도소득세 이것 때문에 연말이 가서 주식이 막 떨어지면 그거 매수 찬스네. 그럼 그때 주식 사라며. 그럴 거 있죠. 이게 투자 아이디어인지 비아냥인지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말 했대요.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아가지고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저도 기사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죠? 뭐 난리죠. 배당 소득세, 그죠? 배당 소득세 어떤 분리과세, 이런 거 좋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배당 100원 받으려다가 1,000원 꼬는 게 지금 이 법이야. 지금 이 상황이야.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골 때리는 거야. 지금요, 이 법안 때문에 이래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뭐 관세, 뭐 민주당 처음엔 그래요. 에이, 이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 세법 개정하고 의했다고 뭐 폭락은 무슨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애매해. 관세도 지구가 협상했고 정부가 지급해니까 관세도 지구가 했고 이 법안도 지구가 냈어. 근데 관세 때문에 폭락했다 하려니까 협상단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죠? 이 세법 개정 때문에 그랬다 하려니까 인정하기 싫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돌아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스리슬쩍, 그죠? 넘어가려고 해. 배당 소득 종합 어떤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그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14%. 그럼 2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되면 35% 적용을 한대요. 근데 얘가 적용을 하는 거는요, 어떠냐 하면, 적용 요건이 한 해 전에 비해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까먹었습니다. 네. 배당 성향이 40%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이해되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막판까지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데 그거 들고 있다가 그죠? 맞아 죽어. 회피성 매물 때문에 과거에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50억이 아니고 이제 10억이야. 10억이면 지금부터 요 땅 해가 지금 출발했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50억을 들고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세금 폭탄 맞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얼마만큼? 내가 지금 50억 있으니까 40억씩 팔면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80%를 매도하면 돼. 간단하죠? 80%만 매도하면 되는데. 근데 그 매물 누가 받아줘? 누가 받아줘요? 지금도 완전히 그죠? 지금 막 다 주고 가다가 겨우 조금 살아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코스닥은 외면받아. 코스닥은 왜? 공모주 도박판이나 버리고 개판이니까 신뢰도 없고 뭐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끝없는 그죠? 공모주 도박판. 6월 4일부터 그죠? 이 정부 들어선 게 6월 4일이죠. 그 이후에 코스닥 기술 특례 바이오만 한 7개 그 정도 등록됐을 거예요. 계속 등록돼. 기술 특례 바이오 계속 등록. 그거 누가 사줘? 그냥 딱 하루짜리 공모주 도박판 펼쳐지고 나면 끝. 그 다음부터는 막 1년 동안 끝없이 빠져.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대주주 요건을 그죠? 50억에 10억을 했다. 이거 볼장 다 봤어. 코스닥은 사망 선고예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거는 카운터 펀치 날린 거예요. 코스피 5천 간다고요. 코스피 5천 특이 구성.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죠? 최근에 그 이소영 의원 열심히 봤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고 이 배당주, 장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집중적으로 막 말씀을 드리고, 그죠? 현대자동차 우선주, 막 관세 영향을 받고 하는데도 다 팔지는 말자. 불안하니까 한 절반은 팔아도 들고 가보자. 고배당주는 그래도 들고 가보자. 그런데 어때요? 감액배당, 카운터 펀치 날리고, 그죠? 뭐 배당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다 때려잡기 바빠.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개뿔.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어떻게 될까?